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미종합시장 여러분, 재작년에는 제가 직접 가서 뵙고 인사드리고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어, 줌을 통해서 원거리에서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앞으로 뭐, 팬데믹, 코로나, 뭐 이런 상황에도 건강하시고 늘 환한 미소로 지내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해미 시장도 지금 국내 성공 사례로 다가오고 있지만 국내 해외의 성공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해미종합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내외 성공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개 순서가 국내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활성화 사례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해외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그동안 전통시장이 워낙 많이 발전을 해서 국내 활성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토요일에만 장이 쓰는 시장. 우리가 5일장 그러면은 2, 7, 3, 8, 4, 9 뭐 이렇게 그 5일마다 돌아가면서 장이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은 2, 7, 3, 8, 4, 9 이렇게 장이 쓰는 게 아니라 오직 토요일에만 장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라남도 장흥이란 동네를 가시면은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이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인데 여기에 이름에 벌써 토요라고 들어가죠. 장흥이란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이 자그마한 동네에서 어떻게 하면은 외지인들이 우리 시장을 많이 찾아오게 할까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지인들이 우리 시장을 많이 찾아와서 우리 시장의 발전을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한 장흥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다른 5일장인데 다른 데가 다 27, 38, 49 이렇게 장이 있으니 우리는 직장인들이 쉬는 토요일 날 장을 열자. 그러면 직장인들이 쉬는 날 우리 시장을 많이 구경하러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름도 정남진 진짜 남쪽에 있는 장흥 토요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토요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시장을 열었는데 여러분 장흥 토요시장이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 되니까 딱히 갈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 장도 볼 겸 그다음에 애들 데리고 와서 하루 관광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주말 관광시장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장흥에 갔더니 주말 토요일 날만 하는 장흥 관광시장이 있는데 좋더라 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국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 남북도, 서울에서까지 이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5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시장에서는 그 서비스를 뭘로 했는가 하면 장흥 토요시장이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최고의 상품을 내놓는 게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최고의 상품을 내놓자라고 생각을 하고 상품을 만들었는데 한우 삼합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한우 삼합. 장흥에서 나는 한우와 표고버섯과 묵은지를 3개를 합쳐서 한우 삼합이라는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한우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고기도 판매량이 늘죠. 식당 매출도 늘죠. 야채, 상추나 고추, 된장, 양념류들 및 쌀도 판매량이 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매출이 늘어서 시장이 활성화됐어요.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1박 2일이라는 TV 프로그램 있죠? 그때 강호동 씨가 주연을 했었는데 1박 2일이라는 TV 프로그램에까지 이제는 소문이 나서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에서는 우리가 성공시킨 두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토요일 날 장이 쓴다. 그래서 독특한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두 번째, 최고의 상품이 고객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다라는 컨셉으로 한우 삼합을 만들어서 지금도 장흥에 가면 한우 삼합이 매출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생각하니까 또 한우 삼합이 먹고 싶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미 종합시장의 성공적이고 아주 활성화된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번쯤 선진시장 견학을 다녀오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서울에 오시면은 경복궁이라는 데가 있죠. 경복궁 옆에 통인시장이란 조그만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 서울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도 이렇게 주민이 많이 사는 동네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점포 매출이 오르고 또 점포 매출이 오르는 걸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인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다가 도시락 카페를 만들었어요. 말이 도시락 카페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 에다가 반찬 가게를 시장 전체를 부페로 깔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부페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포에 가면은 이 시장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점포에 가면 전도 있고 김치도 있고 나물도 있고 저쪽 점포에 가면은 튀김 종류가 있고 저쪽 점포에 가면 국 종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반찬 가게들이 쭉 깔려진 겁니다. 떡볶이 집도 있고 떡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깔려진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고객이 5,000원을 내면 이렇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전을 옛날 엽전이죠. 엽전을 10개를 받습니다. 10개와 그다음에 이렇게 식판을 받아서 엽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점포마다 다니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도시락에다 담는 겁니다. 그럼 둘이 가면은 10,000원 내고 둘이서 식판을 2개 가져가면서 너는 요거 담고 나는 요거 담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담아가지고 담으면 되고 둘이 가면 그렇게 하고 여러 명이서 가면 또 여러 명이서 팀을 짜가지고 이 집도 갔다 저 집도 갔다 하면서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 및 국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장의 고객센터에 만들어져 있는 그 테이블에 와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아주 정겨운 모습이죠. 이래가지고 도시락 카페가 성공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체험학습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견학.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까지, 강원도까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합니다. 통일시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약을 하고 와야 돼요. 몇 년 전부터는요. 근데 예약이 2달 후까지 밀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특성화된 겁니다. 특성화. 말 그대로 차별화됐다. 그래서 고객 참여를 시켜서 시장을 활성화시킨 사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1박 2일도 가서 촬영을 했어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도 가서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와서 텔레비전에서 또 띄워주니까 전국에서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경복궁에 관광을 왔던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또 이 시장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도 가고 충청남도 사람들도 오시고 부산 사람들도 오시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또 시장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락 카페에서 엽전을 사가지고 식판을 들고 통인시장 내 가맹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반찬을 담아 카페에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밥과 국은 카페에서 2,000원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시장이 활성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처럼 반찬이 많이 팔리니까 그 옆에 반찬 가게들이 매출이 오르겠죠? 또 쌀집도 매출이 오르겠죠? 고깃집도 매출이 오르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런 도시락 카페 가맹점과 야채, 고기, 쌀집 등등등 식부자재집과로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상인 조직이 단단하게 상인들께서 아주 단단히 그 조직을 탄탄하게 만드셔가지고 식자재 원료는 우리 시장에서만 산다. 그래서 옆집에서 배추 사는 겁니다. 옆집에서 쌀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매출이 오르는 거고. 이래서 성공적인 특성화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통인시장 생각이 납니다. 그 맛있는 떡볶이들, 맛있는 튀김, 그다음 맛있는 나물들, 맛있는 김치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서울에 오실 기회가 되시면 통인시장에서 맛있는 도시락 카페를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또 특성화된 사례네요. 시장에 삼겹살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청주에 가면은 서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생긴 지가 1964년입니다. 근데 이 시장은 청주의 육거리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주의 성안거리라는 상점가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름만 있었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시장이었는데 어느 날 빈 점포에 어떤 상인분께서 빈 점포에다가 식당을 내셨는데 거기서 삼겹살을 파셨어요. 근데 고객들이 삼겹살을 드시러 근처에 고객들이 몇몇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삼겹살로 유명한 집이 됐어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거기다가 또 그 옆집에다 삼겹살집을 또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삼겹살집이 4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겹살 잘한다. 청주 소문시장에 가면 삼겹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거기 소문시장 삼겹살거리 안내도라는 게 있죠? 거기 한번 쉬어보세요. 삼겹살집이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집이 그 거리에 삼겹살집이 옆에 보시는 사진처럼 삼겹살집이 16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 내에 삼겹살 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시장 내 삼겹살 거리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청주 서문시장보다 청주의 삼겹살 거리,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가 더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청주에 계시는 분들, 청원에 계시는 분들, 충청북도에 계시는 분들 혹은 뭐 전국에서 청주로 업무차 출장을 오셨던 분들 혹은 청주에 관광을 오셨던 분들이 저녁에 소문시장에 가셔서 삼겹살과 하는 한 잔씩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죠? 더더욱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문시장은 지금도 삼겹살 거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줄어들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공부하러 가실 시장이 많아지셨죠? 해미에서 청주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저녁에 한번 삼겹살 벤치마킹 하러 혹은 청주 가시는 길이 있으시면 청주에 가셔서 서문시장에서 삼겹살 거리에서 삼겹살 한번 드셔보시죠. 거기는 위치가 성안거리의 끝자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안거리를 성 안의 거리라고 해서 성안거리라고 하는데 그 청주 성안거리가 청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점가입니다. 상점가를 쭉 관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청주의 그 성을 한번 보시고 저녁 시간에 서문시장에서 삼겹살로 식사 및 한잔 하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청주 가셔서 삼겹살 한번 드셔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제주에 또 아주 고객 친화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제주에 가시면 제주에는 동문시장이 있고 서귀포에 가시면 매일 올레 시장이 있어요. 근데 동문시장은 워낙 그 유명하고 커져서 이제 제가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서귀포 매일 올레 시장을 제가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귀포에 가시면 서귀포 시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이제 매일 올레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 매일 올레 시장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레 시장으로 변화가 됐고 그 가운데다 인공 실개천을 시장 한가운데다가 인공 실개천을 만들어 두고 이제는 거기다가 벤치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에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사신 요깃거리, 간식거리를 그 벤치 한 데서 드십니다. 그럼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 오메기떡이라는 거 있죠? 제주에서 그 유명한 오메기떡 그런 것들. 오메기떡을 요즘에는 또 오메기떡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여러 재료를 조금씩 해서 오색 오메기떡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호떡집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간식으로 고기를 이렇게 멕시칸식으로 만들어둔 집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실개천 옆에 만들어진 벤치에서 두 분이서 혹은 네 분이서 혹은 몇몇 분이서 앉아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객이 저녁 때가 되면은 일리 다 오세요. 식사하러. 횟집. 그 다음에 오메기떡.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식당들, 맛집들 일리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시면 또 10% 페이백 서비스도 합니다. 저도 여기 서귀포에 갈 일이 있으면은 출장을 가거나 혹은 잠깐 시간 내서 뭐 1년에 한두 번씩 놀러를 가면은 꼭 매일 올레 시장을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두 군데나 만들었는데 동시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거 하면 공용 주차장 두 개를
시장 주차장과 공용 주차장 두 개를 만들었는데 주차가 동시에 여러분 2,000대까지 가능해요.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공동사업, 배송사업, 이제 배달하는 거죠. 이제 관광객들이 콘도에서 주문하면 배송하는 것까지, 주민들이 집에서 주문하면 배송하는 것까지 공동 배송 사업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16년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장흥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2015년에 한국관광의 별로 전통시장으로 선정이 됐죠. 근데 이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은 그 이듬해 2016년에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 시장도 조만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특산물, 제주의 특산물 그러면 귤, 한라봉 뭐 이런 거 등등등, 그 다음에 옥돔 등 서귀포 시내에서 제주와 서귀포의 가장 큰 두 개 시장이 특성화가 돼서 이제 지역을 문화관광형 시장을 거쳐서 이제 지역 선도 시장까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레길과 접목해서 지금도 활성화가 돼 있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또 가고 싶네요. 또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만석 닭강정. 그럼 어디입니까? 속초 중앙시장이죠. 근데 요즘에 이름을 속초 문화관광시장 이렇게 바꿨어요. 혹은 속초 종합중앙시장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혹은 속초 중앙시장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시장 명칭은 속초 중앙시장이었는데 그것이 속초 종합중앙시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속초 문화관광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문화와 관광이란 단어를 넣은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8년에 지금부터 한 3년 전이죠. 2018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옛날 6시 내 고향 그 TV KBS에서 찍는 프로그램 찍을 때 제가 속초문화관광시장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 출연차 갔었는데 3월 1일이 매년 3.1절로 휴무잖아요. 그래서 그 해는 앞뒤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연결돼서 3일간이 휴무였는데 속초 문화관광시장에서 닭강정, 그 다음에 기타 간식거리, 그 다음에 상품을 3일치를 재고를 3일치를 만들어 두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루 반 만에 다 팔렸어요. 그리고는 3일째는 상품이 없어서 못 파는 이런 아주 너무나 신기한 해프닝을 만들었어요. 속초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지도 좋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장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죠. 간판들 쭉 환경 개선해놨죠. 이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어놨죠. 친절 청결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놨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차장을 보유한 곳이 속초 관광수산시장, 속초 문화관광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 수입만 1년에 약 2억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1년에 주차장 수입 2억을 가지고 시장에 여러 가지로 투자해서 또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사이드인데 이렇게 만석 닭강정을 포장을 만들어서 두세 개씩 가지고 가십니다. 고객들이.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들고 다니는 홍보예요. 들고 다니는 광고예요. 콘도에 누가 이거 들고 가면
옆에 있던 옆집에 온 아기가 엄마 나도 저거 사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빠들이 아이들 이걸 사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고객들인데 고객들이 스스로 광고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마케팅이죠. 자, 여러분 이 다음에 서울에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아리청정이라는 참기름을 브랜드를 만들었죠. 브랜드. 그래서 요 참기름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한 시장과 성공한 상품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 12, 13년 전 얘기입니다. 12, 13년 전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기에 서울에서 첫 번째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최초로 공동 쿠폰도 만들고, 그다음에 시장에 자금이 있어야지 시장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 및 마을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시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하다가 참기름을 생각한 겁니다. 참기름과 들기름, 기름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기름을 짜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이게 데이트를 쳤어요.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시장인데 서울에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막 주문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의 사업이 많아졌으니까 광진구까지 가지는 않는데 그때만 해도 데이트를 쳐가지고 중곡 제일시장 그러면 아리청정이라는 기름 세트, 참기름과 들기름 이렇게까지 유명해졌던 시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기업 지정서 이렇게 나오죠. 행안부 장관께서 발행한 마을기업 지정서 여기에 들기름, 참기름, 볶은 참깨 이렇게 해서 세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정말 재미를 많이 봤던 상품이고 재미를 많이 봤던 전통시장입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 서울에 전통주 거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기획한 겁니다. 제가 서울시와 공모사업으로 5억을 지원받아서 응암 5거리에 전통주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거리를 만든 게 아니고 있던 거리에 전통주 거리라고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에 이렇게 1차 전통주거리 문화축제를 하고 2020년에 전통주거리 언택트 시식회 및 시음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작년에는 얼마 전이죠. 한 8개월, 10개월 전이니까 얼마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모여서 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지 않고 언택트 비대면으로 시식회를 했어요. 그래서 전통주 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통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주 거리라는 이름만으로도 사람들께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특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그 주점 먹자골목입니다. 주점 먹자골목이니까 소주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맥주도 팔고 뭐 정종도 팔고 이러는 그 주점들이 쭉 있는 먹자골목인데 제가 여기다가 여기를 어떻게 하면 특성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를 어떻게 하면 특성화시키지? 그래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응암동의 향취와 맞물려서 전통주 거리를 만들자. 전통주 거리라는 브랜드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주 거리라는 브랜드를 여기다가 입혔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입힌 거죠. 그랬더니 전통주 좋아하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오거리 상인회
이렇게 돼 있어 전통 주거리를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잘 지어도 이렇게 상권이 마케팅이 되고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코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통주 거리에 맞는 전통주 거리 이제는 수제 맥주, 수제 막걸리를 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주 거리에 맞게 수제 맥주도 수제 막걸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상품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 끝나면 아주 활성화될 전통주 거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제 자랑 같은데 이것도 제가 그 사업 단장을 하면서 활성화시켰던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연신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신내 상점가에는 점포가 1,400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데입니다. 아마 서울에서도 가장 큰 몇 개 상점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점가 안에는 음식점과 그다음에 의류, 옷과 게임룸과 그다음에 노래방과 그다음에 기타 부동산과 약국 등 대부분의 모든 업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과점도 있어요. 약국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등등등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혼재돼 있어요. 이렇게 약국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약국이 있을 자리인가? 그런데 약국도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조금 난개발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2016년, 2017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단장을 하면서 여기를 변화를 같이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신내 상점가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지하철이 바로 상점가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노선버스가 19개가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동인구가 10만 명이나 돼요. 하루 유동인구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의 유동인구가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만 명 중에 5%, 10%는 1000명이에요. 10,000명이 여기서 저녁에 식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5,000명에서 식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대단한 겁니다. 그 규모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뭘 했는가 하면은 상권을 재구조화시켰어요. 그래서 6개의 음식 문화 거리를 만들었어요. 즉 여기 가면은 1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그럼 10대와 60대가 서로 어울리지 않게 다니고 이래서 여러분 연령대에 걸맞는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제가 이름을 족발의 거리 이렇게 붙였어요. 족발의 거리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족발집이 한 4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제가 그 상권을 재구조화시키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족발의 거리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그래가지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족발의 거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10대들이 게임을 하러 많이 오고 PC방이 많은 거리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게임존의 거리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그래서 게임존의 거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여성들이 오시는 조용한 한정식 집과 그 다음에 와인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와인바, 와인의 거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한정식들이 모여 있는 그쪽은 또 한정식의 거리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6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017년에 족발의 거리에 족발집이 족발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4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가면 거기 17개가 있어요. 이제 족발의 거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더니 족발집들이 이제 계약이 만기되면 다 이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는 쪼르륵 족발집들만 들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서부권에서 족발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신내 족발의 거리로 오세요. 장충동 족발 골목이 이제는 서부권에는 연신내 족발의 거리에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쪽은 족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는데 주로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모이고 뭐 중장, 청장, 청중년들도 족발 드시고 싶은 분들이 오세요. 이렇듯 상권을 재구조화했더니 이제 연령대별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어레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신내는 어떤 연령대의 고객이 방문을 해도 여기도 괜찮네, 여기도 괜찮네 이런 느낌으로 다가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신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어느 연령대가 가셔도 어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거리가 어레인지 되어 있는 상점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권 마케팅을 청춘문화란 단어로 했는데 청춘문화를 만들어내고 청춘문화를 소통하고 그래서 거기다 스토리도 만들고 또 버스킹도 하는데 이쪽 거리에는 젊은 버스킹, 이쪽 거리에는 조금 향수가 느껴지는 버스킹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연령대의 고객이 오셔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점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동네를 방문하거나 혹은 업무차 가실 일이 있으시면 여신내에서 저녁을 한번 보내보시면 아름다운 버스킹과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이 가보신 곳입니다. 서울에 고속터미널이 있죠.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지하상가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는 점포가 600개입니다. 근데 약 60, 70%가 지금 65%인데 60, 70%가 의류예요. 옷가게입니다. 이게 1985년 조성이 됐는데 30년이 지난 2016년에 여기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옷가게, 그 다음에 꽃가게,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점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 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점포가 600개가 양쪽으로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서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가 하면 일단 가격이 착하다. 두 번째, 엄마와 딸이 같이 가도 쇼핑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가격이 착하다. 엄마와 딸이 같이 손잡고 구경을 가도 쇼핑을 가도 살 물건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엄마와 딸이 연령대에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오셔도 의류를 쇼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쇼핑 끝나고 나서 맛있는 점심과 맛있는 커피를 혹은 맛있는 디저트를 드실 수 있는 상가. 이게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여러분 강남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에. 강남의 중심 강남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지나가 보셨을 겁니다. 이 강남역 지하상가는 강남역은 출구가 이렇게 8개가 있어요. 4개에 2개씩 출구가 있는 거죠. 8개가. 그래서 1번 출구는 뭐 사무실 밀집 지역, 2번 출구는 어학원이 많은 곳, 3번 출구는 학원가가 많은 곳, 4번 출구는 삼성그룹 본사가 있는 출구입니다. 5번 출구는 영화관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은 곳, 6번 출구는 우리 옛날에 고전적인 출구입니다. 그 유명한 뉴욕 제과, 그 옛날에 외환은행이었죠. 외환은행 여기가 있는 곳. 7번 출구는 영화관이 있고 외식업체가 있는 곳. 8번 출구는 예식장 및 사무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하에 가면 의류가 90%고 핸드폰 가격이 10%입니다. 여기가 유명한 게 뭐냐면 가격이 무지하게 착하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전품목 10,000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이 가시는가 하면 10대, 20대 여성들이 저녁 때 가면은 쫙 깔려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10대, 20대 여성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사러 오시는 분, 그 다음에 여성들이 옷 구경하고 옷 사러 오시는 분 이렇게
두 부류로 강남역 지하상가가 활성화됐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강남역이 2호선이 일일 유동인구가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10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10분의 1이 강남역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서울의 유동인구의 10분의 1이 지나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강남역 지하상가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상점가 이런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것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는 좀 상품이란 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디지털로 통한다. 이제 디지털 경제 뭐 이런 얘기죠. 디지털. 여러분은 하루에 핸드폰하고 몇 시간을 같이 사십니까? 저는 하루에 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자는 시간 6, 7시간 빼놓으면 24시간에 18시간 혹은 뭐 17시간은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디지털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동성로에 있는 로봇이 치킨을 튀기는 치킨집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로봇이 치킨을 튀긴다. 로봇 셰프 치킨점이 대구 동성로 기대킹이라는 식당이 3년 전에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3년 전에. 그래서 로봇이 치킨을 튀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치킨을 튀기는 것보다 맛도 일정하게 나오겠죠. 뭐 7분 그럼 7분 만에 로봇은 딱 끝날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7분 정해놓지만 뭐 7분이 좀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맛이 나온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3년 전에 문 열었을 때보다 지금은 고객이 3배나 늘었고 그다음에 월 매출이 2천만 원이 나온답니다. 이제는 로봇이 치킨을 어떻게 튀기는지 구경하러 오는 거죠. 고객분들께서. 저렇게 튀기네? 저렇게 튀기네? 하고 구경도 하러 오고 또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 맛있다고 또 주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매출이 월 2천이라는 겁니다. 2020년 작년에 스마트 상점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게 중소벤처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한 거예요. 스마트 상점으로. 디지털. 이제 디지털이란 말이 이제 확 와닿는 거죠. 디지털로 1등한 점포. 로봇이 치킨을 튀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디지털. 두 번째 디지털. 오늘은 장흥 얘기를 많이 하네요. 여러분 아버지 혼자서 정육점 운영할 때는 연매출이 2억이었어요. 근데 따님이 정육점에 합류해서 같이 사업을 하니까 하고 나서 매출이 그 10배인 연 25억으로 뛰었어요. 이런 점포가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진성 한우라는 점포입니다. 또 하나 강원도 정선.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외곽에 있는 점포들을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에 정선에 가면은 수제약과로 매출이 10배나 바뀐 환기약과집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엄마 혼자 할 때보다 아드님이 사업을 같이 하고 나서 매출이 10배가 뛰었대요. 진성하나도 따님이 사업을 합류하면서 매출이 10배가 뛴 거죠. 왜 이렇게 뛰었느냐? 이 두 점포는 여러분 온라인 플랫폼. 그래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을 한 거예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그 진성 한우는 오프라인 점포는 오프라인 점포대로 운영하고 환기약과 오프라인 점포 오프라인 점포대로 운영하고 이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면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고 나니 전국에서 고객이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성한우 고객이 서울에도 엄청 많아요. 환기약국 고객이 서울, 경기도, 충남 뭐 등등 엄청 전국에서 약과 전국에서 한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출이 10배씩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한번 공부하셔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매출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가 여러분 서울의 광장시장 다녀가신 분들 계시죠? 서울의 광장시장에 오시면은 옛날에 서울의 광장시장은 포목이 유명한 시장이었어요. 옛날에는 비단 점포여서 비단이 유명한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포목이 유명한 시장이고 양복지 이런 그 포목 양복지 전문 시장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먹자가 활성화됐죠. 그래서 광장시장에는 3대 별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빈대떡, 녹두빈대떡이죠. 두 번째가 마약김밥, 세 번째가 육회. 이 세 가지가 광장시장의 별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광장시장 그러면 빈대떡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 순인의 빈대떡이 원조집인데 이 순인의 빈대떡을 요즘에는 이렇게 광장시장에도 판매를 하지만 마켓컬리 그다음에 신세계가 만든 SSG에서 이렇게 플랫폼을 활용해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막 10배, 20배씩 뛰어요. 이제는 뭐 중소기업이죠. 뭐 중소기업 이상입니다. 이제는 빈대떡 집이 이제는 중소기업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다. 여러분 꼭 온라인 플랫폼을 공부해 보세요. 지금은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이젠 비대면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이 활성화됐죠. 배달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배달 음식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서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늘었고 뭐 지금 한 많은 데는 12배까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밀키트란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밀키트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밀키트 완전 조리 반조리 밀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식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연구를 하셔서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해외 시장을 제가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장은 일본 교토에 있는 니시키 시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나요? 거기에 영락옥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신스 1615 이렇게 돼 있어요. 1615년부터 있었던 점포입니다. 그러면 1715년, 1815년, 1915년, 2015년이 400년 이상 된 점포예요. 제가 니시키 시장에 벤치마킹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진짜 400년 된 점포야? 하고 봤더니 이 점포가 400년이 됐는데 뭘 판매하는 거 하면 상품이 뭐냐면 그 영락옥이라고 돼 있는 그 위에 있는 빗자루 같은 데다가 옷 입혀놓은 거 있죠? 이 인형이에요. 인형 이게. 일본 사람들은 종교가 뭐 고양이도 종교로 생각하고 그다음 지나가는 돌도 종교로 생각하고 절에 가면 있는 조그만 뭐 이런 것 등등등 믿는 게 워낙 다양한데 요거를 믿는 분들이 계시대요. 요거를 우리나라 이 빗자루 같은 것에 이렇게
지푸라기, 집이죠. 집에다가 옷을 입혀서 이렇게 만드는데 요걸 믿는 분들이 계셔서 이 상점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유지되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점포가 한 400년을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400년, 그럼 몇 대입니까? 우리가 30년을 한 세대로 보니까 400년이면 13세대가 지나간 거죠. 13 할아버지 13번째 위에 할아버지부터 사업을 하셔가지고 13번째 밑에 손자까지 지금 이 점포에서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니시키 시장을 제가 기회가 되면은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 니시키 시장은 교토가 일본의 우리나라 경주처럼 교토가 일본의 그 옛날 왕도 수도일 때 여기가 그 왕족들의 궁궐의 부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식재료를 여기서 궁궐에다 그 판매를 한 거죠. 이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유서가 깊은 시장인데 그 오래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다음에 상인 조직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물 하나 없고 종이 한 장 안 떨어져 있죠? 시장의 그 바닥에. 그 다음에 아이디어잖아요.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이죠. 이렇게 시장에 앉아서 쉴 수도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시장 한쪽에 약간의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고객 쉼터도 만들어 놨어요. 일본의 전통 시장을 여러분께 제가 니시키 시장,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통 시장입니다. 일본의 니시키 시장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한번 자세히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런던에 가면 영국이죠. 영국에 가면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적인 시장 코벤트 가든입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 견학을 가면 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시장 견학을 가서 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 코벤트 가든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 마켓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는 식당가예요. 먹자골목이에요. 그 위층은 의류, 그 다음에 잡화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고 밑에는 식당가고, 그 다음에 주말이 되면은 우리나라 5일장처럼 주변에 이 시장 주변에 그 프리마켓이 깔려요. 프리마켓이 깔려가지고 그 잔디밭에다 프리마켓을 깔고, 그리고 고객들이 가족 나들이를 옵니다. 가족 나들이를 와서 피크닉 온 것처럼 피크닉 갈 때 가져오는 넓은 깔판을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여기서 맛있는 음식, 간식거리 혹은 맛있는 식사, 맛집에서 식사를 사다가 거기서 같이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돌아갈 때 여기서 장을 봐서 돌아가는 그런 런던의 그 동북쪽에 있는 동북쪽의 중심 센터입니다. 워낙 유명한 데예요. 워낙 유명한데. 그래서 여러분 코벤트 가든이라는 컨셉은 주말 가족 나들이 장소가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미종합시장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해미읍성하고 같이 결합해서 주말이 되면 여러분 시장에 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그다음에 간식도 드시고 그러면서 가족들 나들이도 할 수 있고, 이런 컨셉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싶은 생각을 이 코벤트 가든을 보면서 잠깐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겨울에 여행하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에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죠. 그다음에 프랑스에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죠. 체코 프라하에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에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립니다. 제가 선진시장 견학을 유럽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마켓이 약 20일 정도 열려요. 그러니까 12월 10일부터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립니다. 그때마다 상품이 판매하는 상품은 지방마다 동네마다 다릅니다. 독일은 뭐 이런 종류. 그런데 주제는 거의 그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된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상품들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저녁 때 가면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때를 여기를 축제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막 홍보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홍보를 막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혹은 휴일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휴일날은 온종일 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 물론 추석 때 대목이시죠. 바쁘시고 추석 때 대목이고 바쁘신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그때 3, 4일 식자재 판매 혹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한 달 정도의 축제로 혹은 한 2주 정도나 1주 정도 잡아서 축제로 이렇게 운영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했던 얘기를 잠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토요일 날 장이 열리는데 거기에 힌트는 토요일 날 직장인들이 토요일 날 쉴 때 마땅히 갈 데가 없으면 일리 오세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을 안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시면 가족들과 같이 오셔서 한우 삼합을 드셔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라는 컨셉이었는데 대박을 쳤어요. 두 번째, 서울의 통일시장이죠. 아이디어죠. 그거는 도시락 카페라는 아이디어였죠. 세 번째, 청주의 삼겹살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해미 읍성하고 여러분들 종합시장하고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해미 뭐뭐뭐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지금 여러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번째가 속초 관광수산시장 혹은 속초 문화관광시장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러면서 속초는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해미도 해미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제주에 있는 서귀포 매일 올레 시장도 제가 문화관광형 시장에서 그 다음에 지역 선도시장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제주시의 동문시장, 서귀포시의 매일 올레 시장 두 시장이 제주의 전통시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로봇이 치킨을 튀기는 치킨 셰프 점을 제가 소개해드렸고 또 그다음에 서울 중곡동에 있는 아리청정이라는 들기름 참기름 기름 세트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장흥의 진성 한우 그다음에 강원도 정선의 황기약과 이 두 개 점포가 네이버의 그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매출이 10배가 늘었다라는 것도 소개해드려서 네이버 플랫폼
한번 공부해 보시라 라는 말씀도 드렸고, 온라인 플랫폼이죠. 공부해 보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밀키트란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밀키트를 한번 잘 생각하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 매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외로 와서 일본 이시키 시장, 그다음에 런던에 있는 코벤트 가든, 가족들의 휴양, 주말 휴양이죠. 주말 휴양이라보다 주말 외출, 주말 힐링 이런 시장이죠. 코벤트 가든. 그리고 유럽에 가면 12월 달에 흔히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이 성공적인 시장, 성공적인 상품, 즉 성공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성공 사례에 내년부터는 해미 시장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간다고.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교육은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육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